자, 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증권사 셀트리온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사의 추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셋 증권의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증권사의 셀트리온에 대한 추천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을 좀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증권사들이 왜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오늘 시간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사의 진짜 추천 이유는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정점은 찍고 있긴 하지만 아, 예상보다 상당히 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 아시아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른 역시 진단 치료제를 만드는 수혜가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공장이 셧다운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치료제나 진단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기대감이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있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요. 이 세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기관들, 특히나 증권사나 뭉태기 돈이죠. 그러니까 뭉칫돈이 들어갈 수 있을 아, 규모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가 뭐 한 천억, 이천억짜리인데 뭐 돈을 뭐 몇백억, 몇천억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뭉칫돈이 운영이 되기가 쉽다. 그러니까 최근에 진단치료제로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또한 그 뭐 펀드라든지 다양한 운용 자금들에 대한 뭉칫돈이 쉽게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다. 유동성이 좀 풍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증권사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종합 이 셀트리오 미래에셋 대우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시밀러로 기반을 둔 이제 셀트리온이 그 종합 제약사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1위 제약사인 다케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사업 부분을 인수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과 호주, 대만, 태국,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9개 국가에서 18품목, 오리지널 전문 의약품 12품목, 일반 의약품 6품목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받았다. 이 중에 당뇨병 치료제, 네시아와 액토스,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 종합감기약 화이투벤은 상당히 좀 유명한 그런 감기약이죠. 그리고 구내염 치료제 알보칠도 좀 유명하죠. 등 유명 브랜드 약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은 3,324억이고 에비타 기준으로 8.6배. 이는
타 지역 매각사례인 9.4배 대비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9개 국가에서 19년 매출액은 1605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이 셀트리온을 매출에 대한 구성을 좀 했다라고 보면 이제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번 계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올해와 내년 실적 기여도는 크지 않으나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케미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종합제약사의 첫 발을 내디뎠으며 기존 미국과 유럽의 강점이 있었다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그리고 의약품 포트폴리오 구축, 영업망 확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의 CGMP 생산 설비 활용, 현재 개발 중인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당히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됐고, 역시나 시장도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도는 쪽도 역시 시가총액이 큰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증권사들에 대한 추천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제 7월 다음 달이면 이제 슬슬 잠정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는 실적이 나올 텐데, 이 실적에서 있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둔감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뭐 상당히 좀 안 좋으면 주가에 반영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 셀트리온 같은 이런 대형주들 빼고, 대형 제약사들 빼고,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뭐 기술 평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이 다 적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이 역시나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면 결국엔 실적에 상당히 둔감한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4번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4번과 2번, 그리고 1번은 2번은 거의 흡사한 부분이고, 최근에 거의 이쪽에 손을 안 대면 결국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쪽으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 길게 조정 나왔었던 4월, 5월, 6월의 조정을 이제 6월 초에 뚫어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2만 5천에서 30만 원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런 흐름을 보이니 셀트리온 뭐는 코스피로 이전이 됐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다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과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 관련된 그룹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일단 30만원 선까지 안착을 하면 예전에 36만원 선까지 다시 안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이번에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30만원대 상당히 좀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못해도 음, 27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야지 35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단식 상승으로 상승을 했을 때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자리를 좀 잘 잡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바로 상승을 해서 30만 원을 안착을 하면 3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던 분들은 단기 이 장대 양봉이 하회가 되지 않는 시점이면 27만 원 선까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25만 5천 원까지도 염두를 해서 보시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만 5천 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그대로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아직 꺾인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하지만 윗선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되레 27만원에서 31, 2만원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 차라리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아니면 그냥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수급들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로도 많이 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면 거의 이 수급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끌어올린 부분이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 쪽, 그리고 연기금 쪽, 그리고 외국인 쪽이 다 끌어올렸고, 최근에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들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지만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최근에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양 쌍끌이 매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은 한 세 부류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견주하면 더 상승 여력 아직까진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사들에서 상당히 좀 많이 추천이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대래 추천이 많이 나오면 거의 꼭지에 자기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매수를 추천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결국에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